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의 효능. 아연은 효소 반응, 뼈 형성, 그리고 시냅스 신호 조절과 같은 생리 기능에 꼭 필요한 무기질입니다. 아연은 항산화 작용과 면역 자극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기,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사마귀, 남성 불임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아연 결핍이 드물지만 채식주의자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흔히 나타납니다. 가장 많이 연구된 형태는 황산아연, 징크 설페이트이며 흡수율을 높인 글루콘산 아연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연은 감기약, 국소 크림, 틀니 접착제와 같은 OTC 제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기와 아연. 아연은 라이노바이러스의 감염을 줄일 수 있으며 단기간 아연 로젠지를 사용하면 감기 증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여러 임상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감기 발병 후 24시간 이내 아연 영양제를 복용하면 감기의 중증도 감소에는 효과가 없지만 증상 지속 기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유아와 아연. 유아에게 아연을 보충하면 설사나 급성 상부기관지염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게 아연을 보충하는 경우 일관된 결과가 없었고 세균성 폐렴을 앓고 있는 소아에게는 병원 입원 일수가 증가하고 회복이 느려지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노인과 아연.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가 아연을 복용하면 혈중 아연 농도가 증가하고 T세포 기능 강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의 혈중 아연 농도가 일반 성인보다 높았습니다. 기타 효과와 연구 결과. 몇몇 자료에 따르면 아연은 어린아이의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 마커를 감소시키고 설사의 중증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아연은 이명을 앓고 있는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마귀 치료에도 효과적이지만 기존 치료법보다 더 나은 점이 없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립선암과 아연. 아연이 결핍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전립선암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100mg 이상 과다 섭취할 경우 전립선암 발병과 연관이 있지만 한 코호트 연구에서 10년간 1일 15mg 이상 아연을 섭취한 그룹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으나 악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췄습니다. 불임과 아연. 아연은 엽산과 함께 불임 치료에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임 치료를 계획 중인 부부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아연과 엽산 복용이 생아 출생률 및 정자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연이 포함된 음식. 아연은 육류, 어류, 가금류, 콩과 식물, 전체 곡물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연의 작용 기전. 아연은 많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며 촉매, 구조 및 조절 기능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활성도를 갖는 효소들의 구조에 필수적이며 보조인자로서 효소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습니다. 아연은 프로틴 카이네이즈 시의 활성도, 면역력, 세포자멸, 금속 단백질인 메탈로티오네인의 수치를 조절하며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아연의 효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발생하며 아연이 결핍되거나 과다할 경우 산화작용, 염증작용 및 세포자멸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은 세포 내 인슐린 신호 경로를 조절하여 포도당이 세포 내로 운반되는 것을 돕고 미각에도 관여합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피막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루어 새로운 바이러스 생성을 저해합니다. 아연이 결핍될 경우 면역 반응에 장애가 생겨 감염에 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연을 복용하면 라이노바이러스가 기관지에 달라붙는 것을 저해하고 감기 환자의 경우 라이노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로 알려진 ICAM-1의 혈중 농도가 감소합니다. 아연의 역할과 유방암과의 관계. 아연은 메탈로티오네인, CUGN, SOD, 그리고 P53와 함께 작용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고 DNA 손상 반응 및 복구 작업을 조절합니다. 아연이 불균형할 경우 이러한 조절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연의 불균형은 세포 종류마다 서로 다른 병리 기전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아연 운반 단백질이 특정 암세포의 증식과 세포 자멸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1일 아연 섭취량이 100mg를 초과할 경우 전립선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연을 하루에 고용량 10만 300mg로 복용하면 구리 결핍, 면역 기능 저하,
두통, 오한, 발열 및 피로를 포함한 만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 경구, 제제,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설사, 구리 결핍, 면역 기능 저하, 두통, 오한, 발열, 피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소, 제제, 가려움증, 색소, 침착, 홍반, 붓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이들과 함께 복용 시 아연의 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과 아연을 동시에 복용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4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학습 문제입니다. 문제 1. 아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아연은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자극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감기, 당뇨병, 류머티스 관절염, 사마귀, 남성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2. 아연은 효소 반응, 뼈 형성 및 시냅스 신호 조절과 같은 생리 기능의 필수적인 무기질이다. 3. 여러 건의 임상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한 성인이 감기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아연 영양제를 복용할 경우 감기의 중증도 감소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감기 증상의 지속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연은 라이노바이러스의 감염을 줄일 수 없다. 5. 아연이 결핍되는 경우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비교적 드물며 채식주의자나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난다. 정답 4번. 설명 아연은 라이노바이러스의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문제 2. 아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아연은 이명을 앓고 있는 노인층 이외의 연령대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몇몇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연은 어린아이의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 마커들을 감소시키고 설사의 중증도를 감소시켰다. 3. 유아에게 아연을 보충시키면 유아의 설사 또는 급성 상부기관지염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아연은 엽산과 함께 불임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영양제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임 치료를 계획 중인 부부의 남성들이 3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무작위 배정 다기관 위약 대조 연구가 2020년 JAMA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6개월간 아연 하루 30mg가 엽산 하루 5mg 또는 위약을 복용시킨 결과 아연과 엽산의 복용이 위약에 비해 생아 출생률 및 정자의 질정자의 농도, 운동성, 모양 등 개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5. 아연은 프로틴 카이네이즈 시의 활성도, 면역력, 세포 자멸, 금속 단백질인 메탈로티오네인 METALL OTHIONEIN의 수치를 조절하며 항산화 및 항염증 기능을 갖고 있다. 정답 3번. 설명 유아에게 아연을 보충하면 설사 또는 급성 상부 기관지염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3. 아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아연은 미각에도 관여하는데 이는 미래막에 존재하는 알컬라인 PHOS, PHATAS의 역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연은 세포 내 인슐린 신호 경로를 조절해 포도당이 세포 내로 운반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아연은 또한 바이러스의 피막 단백질인 캡시드와 복합체를 이루어 새로운 바이러스의 생성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연이 결핍될 경우 체액 및 세포 맥의 면역 반응의 기능 장애를 일으켜 감염에 더욱 노출시킨다. 4. 아연이 뼈 조직에 뭉치게 될 경우 알컬라인 PHOS, PHATAS를 불활성하여 보라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킨다. 5. 아연을 복용하면 라이노바이러스가 기관지에 달라붙는 것을 저해시키고 보통 감기 환자의 경우 라이노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로 알려진 인트라셀리얼러 에드이전 말럭유라이CAM-1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 4번. 설명 아연이 뼈 조직에 뭉치게 될 경우 알컬라인 PHOS, PHATAS를 활성화하여 보라세포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따라서 불활성화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4. 아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 철분과 아연을 동시에 복용하면 서로 흡수를 도와준다. 2. 아연을 하루에 고용량 10만 300mg를 복용하면 구리 결핍, 면역 기능 저하, 두통, 오한, 발열 및 피로를 포함한 만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3. 퀴놀론계,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FL-UOR, OQIN, OLONES, TTRACYCLINES 이들과 병용 시 아연에 의해 흡수가 감소된다. 4. 1일 아연 섭취량을 100mg 초과할 경우 전립선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아연으로 인한 부작용 경구, 제제,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설사, 구리 결핍, 면역 기능 저하,
두통, 오한, 발열, 피로 국소 제제 가려움증, 색소 침착, 홍반, 붓기 등이 있다. 정답 1번. 설명 철분과 아연을 동시에 복용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서로 흡수를 도와준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